개천절 학술 세미나 주제가 공생과 지구경영의 인재양성 문화. 네, 그래서 한류의 시대, 지덕체를 채덕지로, 네, 그리고 내교육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첫 화면으로 뉴욕타임즈에 네, 아주 전면에 보도가 되었던 이 타이틀 기사, 지금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천절보다 지금의 개천절이 한국인만의 개천절이 아니라 네, 지구촌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개천절의 학술 세미나의 의미를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도 강연을 하게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싶은데요.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BTS 대학으로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대학이다. 영국의 교육 전문 매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얘기를 드릴 그 배경도 아마 한류는 BTS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도 이제 들리곤 하는데요.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본질이 한민족 선도를 현대화한 내교육의 특성화 대학인데요. 아주 특별한 과목을 듣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주제가 이제 공생 또 인재 양성의 문화인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입학하면 BTS를 비롯해서 모든 입학생들이 듣는 필수 과목의 명칭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입니다. 네, 아주 이름만 들어도 네, 남다른데요. 전 세계 많은 영역별의 국내외 석학들과의 토크, 인터뷰, 특별한 강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견시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구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으로도 네, 유명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 한민족의 전통의 인재 교육 영역을, 그 방식을, 그 철학을 현대적으로 네, 새롭게 해석한 바로 이 내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21세기 키워드를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국은 21세기 뇌과학은 늦었지만 활용 분야에서는 뇌교육의 학사, 석사, 박사의 학위 과정을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인간의 고유 역량의 개발, 21세기를 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죠. 그리고 과학의 영역도 마음을 탐구하는 과학, 그래서 21세기를 뇌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교육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교육의 본래의 목적, 인간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본래 목적을 되찾으려면 이제는 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이런 인간의 자신감, 열정, 지혜, 용기, 긍정심리, 이런 내적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철학, 원리, 방법을 체계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21세기를 왜 뇌 시대라고 얘기를 하나, 이 뇌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21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뇌를 바꾸면 심장을 바꾸는 것과는 다르죠. 심장을 바꿔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지만 뇌를 바꾸면 겉은 멀쩡해도 사람 자체의 변화가 있죠. 인체에서 유일하게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 그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뇌에 대한 이해가 오랫동안은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 심장은 남겼지만 뇌는 없애버렸죠. 아주 오랜 시간 뇌는 인간의 과학적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뇌를 알게 되었죠. 인간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우리가 컴퓨터 집집마다 있는 개인 컴퓨터도 돌리려면 우리가 팬 같은 게 돌아가죠. 네, 지금은 디지털 회로가 있는 컴퓨터는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도 이 팬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그 열의 쿨링 장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슈퍼컴퓨터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구 하나의 전력량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것으로 인간의 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인간은 한번 인식된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학습하지 않아도 기존에 학습된 일부의 영역을 가지고 기존에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더라도 기존의 것을 가지고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떠올린 것만으로도 실제 본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3년 전에 어떤 강아지였는지 떠올릴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어떤 강아지였는지 1년 후에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직접 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이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보지 않았고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인간 내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뉴로플라스티시티, 20세기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대표적인 기제라고 하죠. 신경가소성 혹은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훈련하면 변화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도 인간은 다른 뇌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초, 중, 고 12년을 겪어도 다른 형태, 다른 가능성, 다른 능력을 갖죠.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그 어떤 생명체보다 교육의 기제가 가장 유별나게 적용되는 고등 생명체입니다. 10년 전의 인류의 사회가 100년 전, 1000년 전의 인류의 사회가 변화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10년 전에, 100년 전의 호랑이의 세계와 지금의 호랑이의 세계가 바뀌었을까요? 1000년 전에 호랑이가 만든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하는 생명체죠. 그래서 이 위대한 뇌 가소성이라는 영역을 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경험들을 통해 조각되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건 뇌 활성을 바꾸고 그 변화는 유전자 발현 양상을 바꾼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그런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또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 변화도 역시 뇌의 변화입니다. 동물은 유전자대로 삽니다. 유전에 많은 종속성을 갖죠. 하지만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태어나서 어떤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긍정적인 결과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뇌의 가소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표적 지표를 지속가능 발전 들어보셨습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 지표입니다. 인간의 뇌의 위대한 능력이 한 방향으로 발현이 되어서 공동체적 가치는 상실되고 있죠. 하지만 물질 문명의 극한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모습은 인간은 인간의 뇌의 능력을 어느 쪽으로 써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이란 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교육을 제시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서구 교육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20세기는 그랬죠. 하지만 20세기의 서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한국은 아주 드라마틱한 성취를 이룬 것 또한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교육은 이제는 서구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고유의 교육 모델이 아닌가. 오늘 그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휴먼 브레인, 인간 뇌의 특별함은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에 대한 것,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성찰에 대한 기능인데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동물들이 하기는 어렵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인간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고유의 기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은 인간 뇌의 창조성이 만든 결과이죠. 하지만 지구 생태계 위기와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기후 변화, 이것 역시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면한 인류 위기를 해결할 열쇠도 결국은 인간 뇌의 올바른 활용과 개발에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인간의 뇌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 교육의 새로운 전환, 그것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된 코리아에서 그러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식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해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도전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서구 교육 모델의 기반은 지덕체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짧게는 산업혁명 이후로 약 200년간 전 세계의 대부분의 공교육,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채택했던 방식은 바로 지덕체였죠. 지력 중심의 사회, 지식 기반의 사회, 이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저희도 초중고 12년간 지식 중심의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성취를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인류는 공동체적 위기에 처해 있죠. 질문을 드린다면 서구 교육의 기본적 모델이라고 하는 지덕체 모델은 그렇다면 왜 서구는 지력 중심의 사회를 채택하고 그렇게 해왔을까? 지금 우리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 교육의 지덕체 모델의 사실은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너무나 유명한 문구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그 당시 16세기의 어떤 새로운 인간 중심의 변화, 근대적 변화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였죠.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는 스피노자, 로크, 휴me, 칸트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근대 철학의 체계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핵심은 이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인간의 변화의 핵심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덕체 교육의 데카르트가 아주 크게 기여한 부분은 바로 이 심신이원론입니다. 마음과 물질 세계는 전혀 다르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아예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 그래서 정신의 영역은 신학이 담당을 하고 물질의 영역은 과학이 다루면 된다. 이렇게 보았죠. 오늘날 서구가 인간을 바라보았던 핵심 개념,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존재한다는 것. 여기에서 그렇다면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어떤 것은 물질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데카르트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몸과 마음, 독립된 실체인데 무엇으로 데카르트는 그것이 연결된다고 보았을까? 바로 뇌에 있는 송과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 과학의 발전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인류 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진화론이 발달해서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연결성이 입증이 되었죠. 인간이란 건 신이 창조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생물에서부터 진화된 존재이고 아래쪽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 그리고 학습된 행동의 조합으로 진화된 고등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과정들 역시도 이 아래쪽 신체적 특징 기반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윈은 인간의 마음이란 건 천상의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지금 인류 과학의 증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따로 몸은 따로가 아니라고 인류 과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구를 중심으로 했던 심신이원론과 동양을 중심으로 했던 심신이론론은 이렇게 동서양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과 교육의 형태에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서구에서는 혈액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기혈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가 달랐습니다. 서구의 이성을 중시했던 그것이 기반으로 지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게 되었죠. 몸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날 인류과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동물이죠. 맨 아래쪽에 아주 원형 동물부터 우리가 회를 먹을 때 먹는 멍게도 원시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멍게가 아주 유생일 때는 어릴 때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면서 바위 위에 붙으면 스스로 뇌를 없애버리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멍게가 어릴 때 자기 뇌를 없애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위에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의 과학은 뇌는 왜 생겼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감정은 왜 출현했을까요? 모션이 생물종의 진화에 따라서 출현한 것이 이 모션입니다. 즉 60조 개의 세포의 움직임이 내재화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는 이 아웃. 그래서 감정이 출현한 거죠. 우리가 포유류, 영장류로 올라갈수록 감정을 주고받는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 정도 되면 공감 1차 기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인간에 이르러서는 언어와 고등의식 기제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물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동물의 동자가 움직일 동자를 의미하죠. 애니멀, 동영상 애니메이션, 라틴어의 애니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 발달의 시작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기가 나오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즉 신체적 발달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한 것이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작은 지덕체의 순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류의 생물학은 인간의 발달은 움직임에서 진화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유전에 종속되거나 유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유전자를 타고났으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는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에 1, 2, 3세의 신체적 발달, 그리고 2, 3, 4세의 정서적 발달, 그리고 4, 5, 6세의 인지학습의 약 6년간의 성인 뇌의 약 90% 사이즈가 커지는 아주 특별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기가 무려 약 20% 이상의 아주 오랜 성인기 발달 과정을 겪습니다. 지구상에 아주 볼 수 없는 특별한 두뇌 성인기의 아주 오랜 발달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동물은 나오자마자 걷고 뛰고 바로 하지만 인간은 바로 걸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체인지, 변화, 창조성에 대한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창조라는 기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촌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창조적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의 뇌의 창조성의 방향인데요.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인간의 두뇌 발달 순서는 채덕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지난 200년간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물질 문명의 극한을 달렸던 지난 200년간의 핵심이 지덕체 교육 모델로 가져오면서 인간은 똑똑한 뇌를 만들고자 하는 이 창조성의 아주 극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아주 너무나 큰 장점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생태계 자체를 뒤흔들 만큼 위협을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순서적 발달, 움직임에 대한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서적 발달, 그리고 인간의 자기 조절력을 높이는 이 애티튜드, 태도에 대한 발달, 즉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 기반의 두뇌 발달 기제가 적용되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정보와 사회가 또 다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인류 과학이 밝혀낸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라고 21세기에 와서야 이렇게 밝혀내고 있지만 정경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한민족의 전통 교육의 원리는 몸은 도구에 불과하고 마음은 중요하다, 지식이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신쌍수, 몸과 마음을 함께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단련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 인재 교육 방식, 생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식 중심의 사회, 학습 중심의 사회, 학습이 아니면 인간의 가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마음 능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에 함께 개발해야 되는 그 원리를 되살려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제출한 내교육의 국제 공적 문서입니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이자 유엔 공보국 지위를 가진 국제 내교육 협회에서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교육은 무엇이냐? 유엔에 제출한 유엔 시스템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내과학의 만남입니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 사상을 강조한 천지인,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쌍수, 선도의 아주 3대 수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 의식 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 심기혈정, 정충기장 신명을 생활 문화로 체득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엔의 국제 보고서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내교육은 한국에서 처음 학문화가 되었습니다. 내기반 교육이라는 용어와 학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왜 한국에서 이런 내교육의 대학원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 때문이죠. 인지 기능을 높이고 뇌 기능과 구조를 밝히는 것은 서구가 앞서왔지만 인간이라면 어떻게 변화를 갖는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 원리 체계를 가진 나라만이 이 브레인 에듀케이션, 결국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대한 철학, 원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교육은 인간 완성학의 철학, 원리, 방법론을 갖춘 융합 학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뇌의 어떤 내과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인지 기능을 높이는 측면만이 아니라 의식에 대한 진화, 인간의 잠재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원형적인 기제를 갖추어야만 인간 완성학이라고 하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왜 한국발 내교육이냐? 21세기 뇌 시대에 이런 뇌교육 시대의 도래라는 것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20세기 인간의 몸과 마음의 행동 변화, 이런 걸 탐구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접근을 했었죠. 그 이전에는 철학에서 또 어떤 종교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뇌교육의 시대적 도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교육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과 답, 즉 인간 뇌에 대한 근본 가치, 올바른 뇌 철학에 대한 부분을 그 원형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뇌교육의 대학과 대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앞서 오늘의 주최기관인 국학원이 먼저 생겼다는 것이 아마 그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예로 예를 제시를 드리고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지금 한류의 시대죠. K-팝, K-드라마, K-웹툰 이런 K 컨텐츠가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명상에 있어서도 K-메디테이션, K-명상이라는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명상의 뿌리는 선도입니다. 그러면 그 선도를 기반으로 한 K-명상이 현대화한 또 아주 체계화된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뇌교육의 학문적 측면에서는 뇌교육 명상으로 현대화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뇌교육 명상이란 건 한민족 고유의 선도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식 명상의 원리적을 바탕 두고 21세기 뇌과학을 접목해서 현대인들에게 아주 체계화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체계화한 명상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해서 작게는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많게는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까지 적용의 범위를 아주 현대적으로 맞게 체계화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요가의 나라 인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K-명상을 원격 과목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이죠. 그래서 이 인도의 힌두스탄, 인도네시아 또 비누스 대학 학생들이 매주 1회씩 이렇게 원격 수업을 듣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실제 트레이닝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 교과목의 명칭이 뇌교육 명상,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간혹 종교적 수행이나 좀 건강법 정도로 인식을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동양의 메디테이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역량을 높이는 두뇌 훈련법 차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K-명상은 아주 현대적으로 아주 손쉽게 또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의 측면으로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두뇌 훈련 영역에서도 우리나라 교육부가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자격 제도를 공인화를 시켰습니다.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의 훈련법의 영역에 보면 호흡 훈련, 이완 훈련, 명상 훈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디테이션의 영역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호흡과 이완법과 명상 자체를 두뇌 훈련법의 하나로 이미 국가 공인 자격 체계화에 두고 있다는 거죠. 두뇌 훈련 분야에서 국가 공인화를 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은 뇌과학은 늦었지만 인간 뇌의 활용 영역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선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뇌를 올바른 방향으로 써야 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의 진보가 그리고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은 인간 뇌에 대한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뇌과학이 발달을 아무리 한다고 인간의 의식에 변화를 주는 것과는 다르죠. 결국 필요한 것은 뭐냐? 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보다 올바른 뇌의 활용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인간의 뇌를 연구 대상이 아니라 활용과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을 할 때 누구나가 원하는 건강, 행복, 평화 그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엔에 제출한 뇌교육 국제 공적 문서에도 타이틀에 브레인 에듀케이션은 피스 에듀케이션이다. 한국발 뇌교육은 평화 교육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뇌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천절 학술 세미나에 왜 한국발 내교육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